장문의 특성. 인지주의.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이 성취 기준은 쓰기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인지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쓰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필자는 글을 쓸 때 화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의 부족 문제, 떠올린 내용을 옮길 적절한 단어나 표현의 생성 문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단 배열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 편에 글을 완성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글을 썼던 경험을 떠올려 보게 한 다음 쓰기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쓰기가 문제 해결의 과정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장문의 성격. 1.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장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장문의 특성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문은 목표지향적인 사고 과정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최고 관심사는 자신의 목표, 즉, 자신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바를 이룰 수 있는가이다. 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실제적인 태도를 지닌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 성격과 태도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둘째, 장문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필자에게 제시된 문제의 상황을 읽어내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과 동일하다. 능숙한 필자들은 장문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다양한 해결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글쓰기의 절차를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생각하면 체계적인 연습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의 장문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할 수 있다. 장문의 과정.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장문의 절차를 이해한다. 쓰기를 통해 형성하는 의미 구성은 선조적이지 않으므로 장문의 절차도 고정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장문 절차는 동시적이며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진다. 계획하기에서 곧바로 표현하기로 나아가기도 하고 내용을 표현하다가 기획하기나 조직하기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장문의 절차는 고정된 순서, 선조적인 과정을 따르지 않는다. 사회 구성주의.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필자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과정에 따라 종합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면서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필자의 글은 진공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독자가 처해 있는 각각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익히고 수용된다. 그러므로 글을 쓰는 것은 그 글을 통해 맺어질 독자를 향해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장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화법과 장문의 본질.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장문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한다. 화법과 장문이 갖는 사회적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화법과 장문을 통한 의사소통 행위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며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여 사람들의 언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화법과 장문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함으로써 인간 의사소통의 총체적 양상을 이해하도록 한다. 장문의 성격.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장문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장문은 필자가 글을 통해 독자와 교감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필자와 독자의 만남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세대와 세대, 나아가 시대와 시대가 소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문의 소통하는 기능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장문이 필요한 상황을 제시한 다음 독자에게 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독자의 반응이 자신의 장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떤 필자의 의미 있는 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글이 개인에게, 집단에게, 사회,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장문이 갖는 의사소통적 특성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로서의 장문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장문은 필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때의 의미 구성은 필자 혼자만의 의미 구성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문화 공동체와의 대화나 의미 협상 과정을 반영한 의미 구성이다. 장문은 합의된 사회 문화를 반영하여 독자와 함께 이를 소통하고 또 독자의 요구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 문화를 발전시키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결국 인류가 축적해온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이며
이러한 점에서 장문은 의사소통 행위를 넘어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인 것이다. 이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장문이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실천적 행위임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실제로 글 속에 인류의 문화유산이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필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게 할 수 있다. 장문의 기능. 화법과 장문 활동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이 성취 기준은 화법과 장문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화법과 장문을 통해 긍정적 자기 정체성을 함양하고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 건강한 삶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성취 기준은 의사소통과 자아 인식의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화법과 장문의 역할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은 개인이 가진 자아를 인식하고 관리하며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은 언어의 주고받음을 통해 화자와 청자 간, 필자와 독자 간의 의미, 가치, 태도, 믿음 등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화법과 장문 활동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사고하고 개인 간 관계 형성, 유지, 발전이 가능함을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장문의 기능과 가치. 1. 자기 성찰 과정으로서의 장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필자는 주어진 문제와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시도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필자는 자신의 장문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장문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면적 대화 과정을 통해 필자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서를 갖게 될 수 있다. 2. 창조적 의미 구성으로서의 장문의 기능을 이해한다. 장문은 새롭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활동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과제를 분석하고 글쓰기를 기획하며 과제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필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장문은 필자 개인이 창조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지도할 때에는 필자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쓸 내용을 생성하고 선정하여 조직하고 표현할 때 필자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글은 필자의 창조적 의미 구성 행위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슷한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비슷한 예상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산한 글이 필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창조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유의미한 학습 활동이 될 것이다. 3. 문화 공동체 참여 행위로서의 장문의 가치를 이해한다. 장문은 개인적인 의미 구성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 구성 행위다. 필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합의하고 있는 지식, 가치관, 세계관을 글 속에 반영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며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게 된다. 필자가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글을 생산하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학문 공동체, 사회 공동체, 문화 공동체가 축적해온 지식과 지혜, 문화를 후손에게 전승하는 것이며 후손은 이를 토대로 더욱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문은 필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장문의 맥락. 화법과 장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맥락을 고려한 화법과 장문 활동의 중요성을 지도할 때에는 설득하기, 건의하기, 안내하기, 소개하기 등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하여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주제, 목적, 청자나 독자, 매체, 담화나 글의 유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화법과 장문의 본질.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화법과 장문의 윤리를 인식한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에 필요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윤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언어 공동체는 내용과 형식적인 차원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방식에서도 나름의 사회 문화적 관습을 갖는다. 기존의 담화 관습에 익숙해지는 것뿐 아니라 담화 관습의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비판적 안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 윤리 등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에 필요한 인식을 고양하도록 한다.
장문의 맥락. 1. 장문의 상황 맥락이 장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장문은 구체적이고 일정한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구성 행위이다. 따라서 장문이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필자의 의도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여기서의 상황 맥락이란 텍스트의 생산 수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으로 언어 행위 주체, 주제, 목적 등이 포함된다. 즉 장문의 상황 맥락 요인으로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목적 등을 들 수 있다. 2. 장문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글의 내용 선정, 조직과 전개,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장문은 필자 개인을 둘러싼 지역적인 환경의 영향만을 받고 이루어지는 개인 차원의 의미 구성 과정이 아니다. 이미 그를 통해 소통해야 하는 독자가 있으며 그 독자는 개인을 넘어서 동료 집단, 사회 등으로 그 규모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담화 공동체는 언어 공동체로서 형성된 규범과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담화 공동체의 규범과 관습에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 신념 등이 포함된 사회문화적 맥락이 작용한다. 이 내용을 지도할 때에는 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을 필자 개인적 차원에 국한하기보다는 필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확대하여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사회문화적 맥락이 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상황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장르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필자는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필자는 가족, 동료, 학교, 사회 등 다양한 집단의 특성을 고루 경험하며 각기 서로 다른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수용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누군가가 하나의 특정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습득하였다는 것을 전제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끊임없는 소통 과정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 내용을 지도할 때에는 인터넷에 형성되어 있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하여 어떠한 담화 관습이 있고 어떠한 특정 양식의 글쓰기가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회문화적 상황이 담화 관습이나 장르의 형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집단을 독자로 하는 신문이나 매체를 조사하여 토에 발표하게 함으로써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담화 관습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문의 맥락과 과정.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며 글을 쓴다.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의 내용이나 형식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고쳐 쓰기를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가 쓴 글을 서로 돌려 읽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비평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기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한다. 장문 맥락의 파악. 1. 장문의 목적, 주제, 독자 등 장문 상황을 분석한다. 장문의 계획. 1. 장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고 분석한다. 2. 장문 과정에 대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한다. 3. 장문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준비하고 내용 생성을 계획한다. 4. 글의 제목이나 대략적인 내용을 떠올리고 내용 구조 및 전개를 계획한다. 장문의 내용 선정 및 통일성.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 이 성취 기준은 글을 쓸 때 주제를 명료하게 드러내며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주제를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통일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통일성은 주제와 세부 내용 간의 유기적 연결을 의미한다. 책, 잡지,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자료에서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여 쓰도록 하되,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하는 쓰기 과정 전반에서 그리고 문단 수준이나 글 수준에서 통일성을 고려하여 글을 쓰도록 한다.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장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글의 종류, 독자, 매체 등에 따라 적절한 정보와 그 조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인 통일성과 응집성에 유의하여 글을 쓰도록 한다. 장문 내용의 생성. 1. 글의 제목과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체계적이며 창의적인 사고활동을 전개한다. 2. 장문 상황 및 장문 계획에 맞게 글의 중심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한다. 3. 장문 계획과 생성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생성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4.
장문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활용하여 중심 내용을 뒷받침할 세부 내용을 생성한다. 5. 생성된 내용을 검토하여 장문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한다. 장문 내용의 조직과 전개. 1. 장문 맥락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한다. 2.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한다. 3. 내용 전개의 일반적인 원리를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전개한다. 4. 내용의 조직과 전개 과정에서 다른 글을 참조하여 활용한다. 5. 내용의 조직과 전개를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내용을 조정한다. 장문의 내용 표현.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이 성취 기준은 다양한 표현의 종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참신한 표현을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을 제시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맞는 것을 찾아 인용하여 표현해 보도록 한다. 또한 창의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참신하게 표현해 보도록 한다. 이때 창의적인 발상이 잘 드러나는 광고 문구를 모방하거나 참조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 수 있다. 장문의 내용 표현. 1. 장문 맥락과 장문 내용에 적합한 어휘와 문장을 선택하여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 2. 장문 맥락과 장문 내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활용한다. 전통적인 수사학에서는 표현 기법을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으로 구분한다. 비유법은 직유, 은유와 같이 글의 내용을 다른 어떤 대상과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이고, 변화법은 글의 표현이나 내용의 전개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방법이다. 강조법은 설에, 점칭과 같이 글의 내용이나 필자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장문 맥락과 장문 내용을 고려하는 가운데 선택 활용한다. 장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조건, 장문을 해야 하는 목적이나 필요성, 예상 독자의 유형이나 수준 등에 따라 선택되는 표현 기법을 다르게 적용한다. 3. 생성한 내용을 조직 및 전개 계획에 따라 초고로 작성한다. 4. 장문 맥락을 고려하여 장문 내용을 효과적이고 개성적인 문체로 표현한다. 5. 표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그림이나 도표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6. 표현 과정을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장문의 내용, 조직과 전개 방법을 조정한다. 장문의 고쳐쓰기.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 고쳐쓰기를 지도할 때에는 고쳐쓰기의 목적이 글에서 잘못된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과 같은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암기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글을 점검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찾아 고쳐쓰기,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문장 고쳐쓰기,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 고쳐쓰기,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고쳐쓰기,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등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자신이 작성한 글을 고쳐 쓰도록 한다.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적절한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며 고쳐 쓴다. 독자에게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의 목적, 주제, 독자, 글의 관습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적절한 문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글의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고쳐 쓰는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장문 과정의 재고와 조정. 1. 장문의 맥락에 따라 초고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고쳐 쓴다. 초고를 수정할 때에는 장문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장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조건, 장문의 목적이나 필요성, 예상 독자의 유형이나 수준 등에 따라 초고의 적절성이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문 맥락에 따라 초고의 적절성을 평가함으로써 고쳐 써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스스로 적절성을 평가해 보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필자 자신이 쓴 초고에서는 적절성 여부가 잘 파악되지 않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는 다른 동료의 도움을 얻어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장문 맥락에 따른 초고의 적절성이 더 쉽게 드러난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고쳐 쓰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 장문의 과정,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고쳐 쓴다. 3. 장문의 각 과정에서 활용한 전략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조정한다. 장문의 과정을 회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략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장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한 전략이 적절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더 적절하고 효율적인 전략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로 의미의 구성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전략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작문 과정을 회귀하도록 하는 인지적 기제는 상위 인지이다. 상위 인지는 전략에 대한 전략으로서 전략을 평가하고 조정하며 작문 과정의 진행과 회귀를 통제한다. 4. 고쳐쓰기 과정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글의 내용, 전개, 표현을 수정 보완한다. 설명하는 글.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이 성취 기준은 수집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선별 조직함으로써 정보 전달력이 높은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내용을 조직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개념에 맞게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쓴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개념에 맞게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써야 논리가 정연하고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글쓰기를 지도한다. 대상이나 개념에 맞게 다양한 설명 방식들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방법을 실제적인 예시 글을 통해 교육하고 이를 학생들이 자신의 글쓰기에 직접 적용해 보도록 지도한다.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장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1.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독자에게 어떤 대상, 사실, 현상 등에 대한 가치가 있거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글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를 모으고 선별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필자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쓰기 과제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에는 정보가 담긴 자료를 충분히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는 한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수집하는 것보다 다양한 매체, 예를 들면 전문적인 글이나 도서, 사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전달의 가치가 높은 정보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다. 2.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속성에 맞게 내용 조직 및 전개 방법을 선정한다. 내용 조직 및 전개의 일반적인 방법은 공간적 순서, 시간적 순서, 논리적 순서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에는 정보의 속성, 즉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 조직과 전개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전달하려는 정보의 속성이 유형으로 분류된다면 그 분류 유형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전달하려는 정보의 속성이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조직과 전개 방법은 전달하는 정보의 속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독자의 이해와 기억의 효과도 고려한 것이다. 정보의 속성을 반영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할 때 독자의 이해가 촉진되고 기억의 효과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3.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은 필자가 어떤 대상, 사실, 현상 등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쓰는 글이다. 정보 전달이 목적이므로 글의 표현은 정보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를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축적 의미보다는 사전적 의미, 다시 말하면 지시적 의미를 환기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전달의 글은 주장하는 글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원인과 결과 등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내용을 구조화해야 한다. 이때 글의 제목이나 소제목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보고서,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글을 쓴다.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는 쓰기를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 개인의 관심 분야, 장래 희망, 청소년의 일상생활 등에서 주제를 선정한 후 자신의 경험이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하도록 한다.
이때 글을 쓰는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림, 사진, 도표 등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국어과뿐 아니라 다른 교과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보고하는 글을 쓰는 능력은 학교나 직업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고하는 글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하고 제시되는 내용과 결과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기술 방식 또한 명료하고 간결해야 한다. 보고하는 글을 지도할 때는 그림,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 관찰, 조사,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쓰기 윤리 준수하기 등도 강조하여 지도한다. 논설문.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독자의 요구, 관심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논거를 수집하고 조직함으로써 설득력이 높은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수집한 논거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도록 한다.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갖춘 논거를 활용한 예,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활용한 예를 가능한 한 많이 보여주도록 한다. 타당한 근거가 풍부하게 제시된 글과 그렇지 않은 글, 다양한 설득 전략이 사용된 글과 그렇지 않은 글 등을 대비해서 보여주어 논거와 설득 전략의 중요성, 역할,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공통 국어 듣기 말하기 영역의 토론, 학습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장문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득을 위한 글쓰기. 1.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관점을 명료히 세운다. 의견이나 관점을 설정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보가 제한되면 의견이나 관점이 올바르고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독자를 설득하는 목표도 성취하기 어렵다. 의견이나 관점을 설정할 때에는 이를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다. 3.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중부정과 같은 표현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서류법과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유의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 비유는 독자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독자 설득의 힘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설득하는 글의 내용, 글을 읽을 독자의 배경 지식 등을 고려하여 설득력이 더 높은 표현 전략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다양한 작문 과제에 대하여 논설문, 비평문, 건의문, 광고문, 칼럼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을 쓴다. 어떤 현상이나 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관점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글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 책이나 예술 작품과 같이 어떤 대상을 보고 떠오른 비평적 견해를 글로 써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떠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상대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글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작문 과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설득적인 글을 써보는 경험은 이와 같이 다양한 작문 상황에서 필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독자의 설득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건의문.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담은 건의하는 글을 쓴다. 학습자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흔히 겪는 일을 대상으로 쓰도록 하되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대상으로 삼아 쓰는 것도 허용한다. 이때 자신이 쓴 글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갖추게 한다.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그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게 한다.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거나 실현할 수 없는 방안을 무책임하게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사항을 담은 글을 쓴다. 이런 글을 쓰려면 먼저 문제를 둘러싼 상황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요소를 분석하도록 한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도한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요하는 실제적인 상황을 쓰기 과제에 제시해 두어야 한다. 비평문. 시사적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이 성취 기준은 시사 현안이나 쟁점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본 후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문을 쓰도록 함으로써 경험과 사고를 확장하고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시사 현안이나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히 분석한 후 자신의 관점을 정하고 그 관점에 따라 의견이나 주장, 견해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쓰게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단점이나 약점, 문제점을 근거를 들어 비판할 수 있다. 정서 표현 글. 문 맥락을 고려하여 친교의 내용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장문은 일종의 독자와의 합의 과정으로서 독자는 장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따라서 글을 쓸 때에는 장문 맥락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친구나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은 개인적 의사소통뿐 아니라 공적으로 감사, 축하, 격려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쓰는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친교의 글을 써보도록 한다.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읽은 글을 발표해 보게 함으로써 그 글에 어떤 점이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었는가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가운데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진솔한 자신의 언어로 글을 써서 발표해보고 동료들의 반응을 경험해보게 하는데 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맥락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표현으로 자기를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쓴다. 우선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 등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틀에 박힌 내용이나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창의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진솔하고 품격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글쓰기. 1. 글의 목적에 알맞은 내용과 형식을 선정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글은 독자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발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내용과 형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과 형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위로, 축하, 격려, 사과, 충고 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로 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파악해야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글 중에는 식사문처럼 공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격식을 중시하는 예도 있으므로 그 상황에 알맞은 내용과 형식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2. 독자를 고려하여 격식을 갖추어 글을 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글이 의도하는 관계 형성은 개인과 개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개인과 개인을 포함하여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까지를 포함한다. 개인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축하문, 기관과 기관 사이에 오가는 업무 편지, 국가 간의 외교 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글은 긍정적 관계 형성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성명서, 항해 편지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견해, 태도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기도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글은 독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그 글을 읽는 독자를 고려하여 격식을 갖추어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이 글로 의사소통할 때에는 독자를 고려한 격식을 더 엄격하게 갖추어야 한다. 3. 진솔한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쓴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글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의 변화를 바란다는 점에서 설득적인 글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설득적인 글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글 모두 논리성과 진정성이 요구되는데 설득적인 글에서는 논리성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글에서는 진정성이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솔직함, 타인에 대한 배려, 개인의 목소리 등이 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4. 다양한 작문 과제에 대하여 식사문, 서간문, 자기소개문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을 쓴다.
성찰하는 글.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를 지도할 때에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가치 있는 소재를 탐색하거나 일상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개성을 살려 글을 쓰도록 한다.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경험에서 얻은 정서를 과장이나 왜곡 없이 진정성 있게 표현할 때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음을 알도록 하고 이를 실제로 반영하여 글을 쓰는데 중점을 둔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계획하는 글을 쓴다. 글쓰기에는 자신의 체험에 대해 거리 두기를 통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다. 자서전 쓰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시간 속으로 편입시켜 성찰의 대상으로 삼고 앞으로의 삶을 진지하게 계획해 보는 쓰기 경험을 갖도록 지도한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계획하는 글쓰기를 지도할 때는 자서전의 구성 및 표현상의 특징 등을 지도한 다음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쓸 내용을 정리해보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직접 글로 써보도록 한다. 생활 속의 체험이나 깨달음을 글로 씀으로써 삶의 체험을 기록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습관을 기른다. 일상의 삶을 섬세하게 관찰함으로써 의미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발견한 의미를 기록해두고 작품으로 산출하는 습관과 태도를 가지다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감상문이나 수필, 회고문 형태의 글을 써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관조해보고 긍정적 정서를 기르며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글쓰기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 이 일상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의미를 발견한다. 자기 성찰을 위한 글은 필자가 글쓰기를 통해 자기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성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필자가 글쓰기를 통해 자기 이해를 실현하고 정서적 성숙과 심리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상을 반성적인 태도로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필자는 자신의 일상을 반성적으로 관찰할 때 글을 쓰는 자아, 글을 쓰는 자아를 지켜보는 자아로 분리되는 경험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현재 경험과 정서는 어떠하고 이런 경험과 정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살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자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돌볼 수 있게 된다. 이 생활 경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구체화하면서 글을 쓴다. 생활 경험을 반성적으로 관찰하고 얻는 깨달음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 어떤 대상을 감상하고 얻은 생각이나 느낌도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예가 많다. 일상적인 생활을 경험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는 기납적 추상화의 과정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성찰을 위한 글을 쓸 때에는 생활 경험에서 얻은 의미를 구체적인 언어로 구체화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 한편 독자의 요구 분석과 같은 수사적 전략을 강조하는 다른 글과 달리 자기 성찰을 위한 글은 이러한 수사적 전략보다는 체험의 진솔한 표현을 중시한다. 자기 성찰을 위한 글에서는 감정이나 느낌을 과장, 상황이나 대사에 대한 화려한 수식을 피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성찰을 위한 글을 쓸 때에는 경험에서 얻은 의미를 구체화하면서 표현하되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신의 생활 체험을 즐겨 쓰는 습관을 기른다. 이러한 쓰기 활동은 필자에게 긍정적 정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하고 적극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문이 가지고 있는 성찰적 기능, 긍정적 정서 형성의 기능을 잘 드러내려면 생활 체험을 즐겨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다양한 작문 과제에 대하여 감상문, 수필, 회고문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을 쓴다. 장문의 태도.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쓰기 윤리란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이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아이디어나 자료, 글을 쓰기 윤리에 따라 올바르게 인용하기,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를 과장, 축소, 변형, 왜곡하지 않고 제시하기 등에 중점을 두어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화법과 장문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를 지닌다. 말을 주고받을 때나 생각을 글로 옮길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삼가며 타인의 생각, 말, 글 등이 지적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적 재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인용과 표절의 의미를 구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도록 하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화법과 작문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심을 담아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작문 관습을 이해하고 건전한 화법과 작문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쓰기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쓰기윤리란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이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자료를 표절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용하기,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기, 인터넷 등의 허위 내용 및 악성 댓글 유포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쓰기 등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폭력적인 글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글을 쓴다.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폭력적인 글이 그 글을 읽는 독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폭력적인 글을 쓰면서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이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바람직한 언어를 사용하여 글을 쓰도록 하고 이를 습관화하도록 지도한다. 글의 전달과 사회적 파급력과 연관된 매체의 효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책임감 있게 인터넷상의 글쓰기를 한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활동에서 효과적이면서도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은 중요하다. 인터넷상에서 글을 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써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도록 지도하며 특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글이나 자료 등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한 내용을 과장 축소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고 신중하게 글을 쓰는 태도나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한다.